화물차 대부분이 화물칸을 개조해 불법 과적을 한 채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크게 들어 매일 입출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업체들이 신고한 화물 선정량이 실제 하역량과 차이가 커 축소 신고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 자본이 숙박시설 확대에 기를 쓰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팔아 손쉽게 이익을 챙기려는 투기성 개발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적재 기준보다 많은 화물을 실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물차들이 화물칸을 개조해 불법 과적을 일삼고 있어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리 여객선 앞에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4.5톤 화물차지만 차체를 늘리고 적재함을 키웠습니다. 차에 바퀴를 2개 더 달고 차체를 1m가량 늘리면 화물을 최고 3배까지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불법 과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신만 보면 사고 발기는데 만약에 이게 걸리면은 운행을 못하지. 걸려서 우리가 결국 맨날 결국 내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여객선사에서는 화물차가 몇 대인지만 확인할 뿐 과적 여부는 살피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약할 때 몇 톤 운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따로는 파이는 안 해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났는데도 해경과 자치단체 모두 불법 과적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관계사들하고 지자체에서 판매에서 단속은 따로 안 하잖아요. 불법 과적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15톤 체크하진 않아요? 체크를 한다고 우리가 얘를 풀어주기 힘드니까 딱 요금으로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 여객선에 보통 이런 트럭이 수십 대 정도 실리기 때문에 실제 무게와 수백 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의 불법 과적과 관련 기관의 허술한 단속까지 도를 넘은 안전불감증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항로 여객선사들이 신고한 화물 선정량이 실제 하역량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항만물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세월호를 포함한 제주기점 여객선 5척에서 하역된 화물은 123만 톤으로 여객선사들이 신고한 선정량 40만 톤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여객선사 측에서는 실을 때는 실제 중량으로, 내릴 때는 부피로 산정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물 선적에 대한 관계기관의 확인 절차가 부실하고 여객선사들이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 운항이 증가하면서 제주항이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입출항 전쟁이 벌어지면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해상에서 침몰하기 직전 세월호는 가까운 진도관제센터가 아니라 제주관제센터와 교신을 했습니다. 세월호 항무입니까? 예, 세월호 항무 제주. 탱킹이랑 연락해 주시죠. 전선. 이용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목적지가 제주여서 교신 주파수가 제주관제센터가 쓰는 채널에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에 드나드는 선박이 많아 사전에 제주관제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입항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교신 채널을 미리 맞춰놓는 겁니다. 항구가 적다 보니까 미리 그렇지 않으면 거기 수항하는 데도 있고 입항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제 그런 이제 관제실에 알려줘야 입출항 순서를 이제 정해줄 거 아닙니까? 지난해 제주항을 드나든 여객선은 3,065척. 2010년에 비해 18% 늘었고 대형 크루즈는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여기다 화물선 등 다른 선박 운항이 늘어 제주항 선석이 부족해 입출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주항에서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특정 시간에 몰리면서 포화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특히 제주항의 입구가 좁은 데다 여객선과 화물선, 관공선, 해경 경비함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높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제주도 안전총괄 기획관실에 방재안전 전문가가 배치될 전망입니다. 우금민 지사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방재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설된 안전총괄 기획관실에 방재안전 전문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이 공통적으로 숙박시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싸게 땅을 산 뒤 비싸게 분양해 이익을 챙기는 투기성 개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250만 제곱미터 부지에 동서양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를 짓는 리조트 월드 제주 조성 사업. JDC는 홍콩 란딩그룹과 싱가포르 겐팅그룹이 추진하는 테마파크 위주의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테마파크 먼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착공을 테마파크 먼저 해라. 이게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투자자에게. 하지만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테마파크를 축소하고 숙박시설을 대폭 늘려줬습니다. 숙박시설은 당초 1,300여 실에서 4,850실로 3.6배 늘어났고 건축고도는 12m에서 20m까지 높여졌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지난해 350실 규모의 호텔이 새로 추가됐고 건축 고도까지 완화됐습니다. 중국 자본의 투기성 개발을 제주도가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땅값은 여기 제주도에서 싸게 JDC에서 제공하고 거기다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분양을 한 거를 돈을 받아서 거기다가 건설을 해놓는 거죠. 중국 자본 투자가 숙박시설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에 치우치면서 투기성 개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늘 제주시 낮 기온이 6월 초순 기온에 해당하는 24.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요 며칠 한낮에는 활동하기에 조금 더운 감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과 함께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사이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20에서 60mm,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비가 내리면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1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아침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다 낮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구자와 성산의 아침 기온 14도, 표선은 15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성판액의 기온 10도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의 아침 기온 15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고요. 안개가 끼는 해역도 있어 해상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그 밖의 날은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와 중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과의 항공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17개 노선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노선인 경우 중국 시안과 난닝 등 4개 노선에 일주일에 3회씩 항공기가 왕복 운항됩니다.
제주와 중국 사이에는 현재 15개 노선의 정기편이 운항하고 있는데 항공 노선 확대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주도 투자자문관으로 활동하던 김 전 회장이 최 씨에게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승용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던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청 공무원인 37살 오모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0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승객의 탑승 시간과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 귀가 서비스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안심 귀가 서비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택시에 부착된 안심 귀가 QR코드를 찍으면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 등이 실시간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자동으로 전송해주게 됩니다. 제주도는 6월까지 도내 택시 5,400여 대에 QR코드를 부착할 계획인데 밤늦게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이나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해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와흘리 주민들이 녹색 산업단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어제 저녁 조천읍 와흘리 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녹색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사업 내용과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와흘리 주민들은 이에 대해 녹색 산업단지라고는 하지만 공업단지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미 주민 1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조천읍 와흘리에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제주 이주민 실태와 정착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착 주민 유형별로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을 위한 숲 체험 장소가 조성됩니다. 제주시는 도심 주변 임야 소유자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면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녹지 활용 계약을 통해 올 상반기에 5등봉 7,000제곱미터 부지에 유아들을 위한 숲 체험 장소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시행에 따라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주시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6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제주 상공회의소에 지방규제 신고와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경제적 진입 규제 등 기업 활동과 도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를 비롯해 과도한 규제, 지나친 행정 편의적인 규제 등을 접수해 개선합니다. 또 불합리한 공무원의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영농 체험을 비롯해 각종 체험 학습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도내 농촌 체험마을에 조성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을 포함한 16개 마을에 조성된 체험관과 다목적관 등으로 가스시설과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